자, 공부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27페이지 조세 영어 정의가 나오죠. 자,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자, 세법이 나오네요. 자. 조세 영어지 정리는 제가 프린트 드렸던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국세 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용어 중에서 기본적인 좀 공통된 거,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정리하는 단원이 이 조세 영어정의입니다. 훨씬 더 프린트가 더 자세히 돼 있겠죠. 자, 그런데 당연히 이 용어에 세법이 나오는데 이미 세법은 조세법을 줄여서 세법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줄임말이고, 그러면 세법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용어정의니까. 그럴 때 자, 세법 영어라고 나오는데 이 교재에는 영어정의 아니라 법책에만 나와 있어. 용어인데. 자, 그러면 자, 이 조세 영어의 세법은 우리 이제 국세 기본법에 또 세법에 또 영어가 정의 따로 돼 있어. 국세는 한번 프린트 봐보세요. 혹시 있으면 프린트. 국세 기본법에 국세 기본법 영어 봐보세요. 그 한 3페이지, 4페이지 된가요? 그러면 3페이지. 프린트장 3페이지 봐보시면 국세 기본법 나오죠. 여기 4페이지 4페이지 나오죠. 그 4페이지에 자, 2번 봐보세요. 2번이 무슨 용어예요? 세법이라 나오잖아요. 이제 이걸 기본으로 해서 교재에 써놨어요. 모처리해서 국세 정무 세율 정무 법률과. 자, 그런데 자, 찾아보세요. 참고로 돼. 원래 세법을 이렇게 일반적인 용어로 어떻게 정의했냐면 세법이란 자, 들어보셨죠? 자, 과세권자. 자, 납세 의무자. 자, 다시도 하겠지만은 과세권자도 자, 우리 전 시간에 들어봤습니다. 자, 과세 주체. 과세금 부과하는 권리를 갖는 자,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지자체 장, 이 권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자, 그랬을 때 세법을 한번 정리하기 전에 자, 이 갑하고 을의 사이에 각각을 사이에 형성되는 법률 관계를 나타내는 법을 뭐라고 하죠? 개인 갑하고 개인 을 사이에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뭐라고 하죠? 민법. 개인 간 사인 간에 법률 관계를 나타내는 법이 민법이에요. 알면서 그러실 겁니까? 그러면 지금 세법하고 하자는 거야. 그럼 세법은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 사이에 형성되는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세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세권자, 세금을 부과하는 주관인 과세권자와 세금의 의무가 있는 자 사이에 형성되는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세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법 영어적으로 정의해 보면 그랬을 때 이 과세권자가 국가인 세금을 국세, 지자체 장이 과세 주체 권자인 세금을 지방세. 그래서 국세나 지방세 의무가 있는 자하고 형성되는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세법이라고 해서 법감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자, 언거대로 이 과세권자가 자, 국가인 세금을 국세. 자,
지자체가 주인 세금을 지방세라고 그랬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세 법체계가 있고 지방세 법체계가 있는데 이 체계는 제가 프린트 설명할 때 한번 글 잡아줬어. 그랬을 때 확인하면 국세 우리 법체계는 그래서 국세는 자 해당 세목 국세 세목을 정하는 법률과 국세 우리가 징수법, 처벌법, 처벌 절차법들 국세라고 하는 거. 지방세는 지자체 장이 부과하는 세금을 지방세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보다 뭘 강조하냐면 국세는 하나의 세목에 하나의 법률로 되어 있는 것. 지방세는 여러 가지 세목에 대해서 하나의 법률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국세는 하나의 세목에 하나의 법률, 세목은 국세의 종목, 세목은 지방세의 종목을 세목이라고 하는데 이때 국세 세목은 13개가 있어. 그런데 하나의 법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법은 12개가 있어. 상속세와 증여세 세목은 2개를 하나의 법으로 만드니까 이걸 상증법이라고 하더라. 그것만 외우고 나머지는 한 법이니까 소득세는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주세는 주세법, 인지세는 인지세법,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 특별세법, 국세니까. 그런데 지방세는 많은 지방세가 13개지. 아주 11개지. 11가지 지방세가 있지만 법은 하나다. 그 법을 지방세법으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법 체계를 한번 확인 한번 해두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는 자 과세 요건이 나온다. 과세 요건. 그럼 한 페이지 넘겨야지. 다음 페이지 나오잖아요. 자, 이미 과세 요건은 조세 영어 정의하면서 핵심을 봤어. 자, 그러면 세금 부과는 요건이잖아. 그럼 세금의 의무가 성립되는 효력이 발생되는 요건을 과세 요건이라고 하더라. 그럼 세금의 의무가 성립되는 요건이다. 그 말이야. 그랬을 때 이 세금 요건은 크게 언급한 대로 4가지. 그래서 자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 과세 표준, 세율이 있는데 납세 의무자 좀 확인하기 위해서 자, 역시 지금 자, 교재에는 다음 용어로서 과세 대상이 바로 나오죠. 제가 뭐 상관없는데 이 과세 대상이 먼저 나오니까 교재도 해야 되겠다. 그 말이요. 이걸 먼저 하나. 그러면은 과세 물건, 세금 부과하는 물건이 있는데 이 과세 물건을 과세 대상이라고도 하고 또는 과세 객체라고도 한다. 자, 그러면은 세금 부과하는 물건, 세금 부과하는 어떤 형상을 만드는 대상, 세금 부과하는 당하는 객체. 왜 과세의 주체는 국가는 지자체잖아. 그걸 당하는 게 객체죠. 주계. 그럴 때 다 과세 물건, 과세 대상, 객체가 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 설명할 때 또는 문제도 어떤 때는 과세 물건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과세 대상 나와서 어떤 과세 객체라고도 해. 다 같은 동의인데 의미는 뭐냐? 세금을 부과하는 왜 물건 대상 객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물을 과세 물건 객체 대상이라고 한다. 이 세금 버는
목적물이 물건도 될 수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세금을 부과하려고 형상을 만들어서 두는 거고 당하는 것에 의미가 된다. 그 말이에요. 세금 부과는 주가 당하는 객체로서 목적물을 뭘 넣을 것인지. 그러므로 과세 물건 대상 객체하면은 세금 부과는 목적물을 말하는데 이 목적물이 행위가 될 수도 있고 행위 목적물이 재산이 될 수도 있고 그 목적물이 소득도 될 수 있는 거고 그 목적물이 소비도 될 수 있는 거고 다양해.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물은 눈에 보이는 재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행위도 있을 거고 눈에 안 보이는 소득도 있을 거고 다양하다 그 말이에요. 목적물. 자, 그래서 이 목적물을 행위로 부과한 세금을 그래서 이런 세금을 행위세.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을 재산세. 소득을 행위로 하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한다. 세금 이름이 아니라 목적물을 뭘로 할 것이냐. 따라서 그래서 이 내용이 침발랐습니다. 27페이지 앞페이지에 27페이지에 기타 나와 있잖아. 뭐 소득세, 행위세로 나오잖아요. 이런 분류가 과세 대상 목적물에 따른 분류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왜 나머지를 버리고 그리고 왜 소비 등도 버렸냐면 관심이 없어. 그래서 좀 관심 두는 것은 행위, 재산, 소득이 관심을 두거든. 그래서 목적물을 행위 두는 세금이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저기 맙시다. 행위세에 속한다고 그래. 행위세. 그 말은 취득세라는 세금은 취득 행위가 있어야지 부과된 세금이야. 지나가는 자동차 괜찮네? 저 집 괜찮네? 마음만 먹으면 세금 필요 없는 거야. 그걸 취해서 득한 행위가 있어야 되지. 취해서 득하는데 대가를 주냐 아니고는 상관이 없어. 취해서 득하면 그런 행위로서 부과한 세금이 취득세야. 등록이나 면허 행위가 있기 때문에 부과된 세금이야. 이런 세금을 행위세에 속한다. 그 말. 취득행위, 등록행위. 그럼 이제 재산세는 재산을 목적으로 부과된 세금을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 재산세도 목적물이 재산이냐, 토지냐, 건축이냐, 집이냐. 종합 부동산세도 집이냐, 땅이냐. 목적물이 재산이야. 재산을 보유함에 따라 내는 세금들이야. 그럼 이제는 소득을 목적물로 하는 게 양도소득세지. 양도소득세. 물론 양도소득세도 행위세로 분류됩니다. 왜일까요? 팔아야 되잖아. 그래? 제가 좀 크게 핵심된 세금으로 지금 구분했을 때 틀린 거지. 양도소득세도 행위세에 속합니다. 파는 행위 안 해요? 안 팔면 상관없는 거예요. 팔아야 되지. 파는데 판다고 다 내리는 게 아니라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양도소득세는요, 판다고 다 내는 게 아니에요. 소득 없으면 안 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차익이 없으면 안 내는 거예요. 뭔가 남겼으니까 내는 거 아니에요. 세금 성격 생각할 때 이게 목적물에 따라 구분해 가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보면 취득세 공부할 때 행위세라는 말도 할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그게 또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 총론 틀에서 기본을 다 까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개별 세금 가서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총론이 많이 힘들어해.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포괄적이잖아. 이것저것 다 정리하는 거예요. 한 세금에 대한 정리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 마음 같으면요, 총론 안 하고 싶어. 왜? 너무 힘들으니까. 그런데 매도 빨리 맞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자, 그래, 그걸 극복하고 이게 내고 흘러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과세 물건 한번 봤다. 이제 납세 의무자가 또 나오네요. 넘어가세요. 그럼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가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프린트 용어도 정리해 줬지만은 하나만 주역에 납세 의무자와 납세자하고는 구분하라고 그랬죠? 세금을 납부하는 자, 납부하는 자가 굳이 구분하면 이런 의미잖아.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가 있고 징수 의무자가 있잖아. 납세자는 원래 납세자란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와 징수할 의무가 있는 자를 납세자라고 하는 거고, 그럼 납세 의무자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징수 의무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밑에 있으니까. 그랬을 때 납세 의무자는 본래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납세 보증인 등이 있더라. 그럴 때 용어적으로 본래 납세 의무자는 해당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자를 본래 의무자, 취득세라면 취득한 자, 재산세라면 재산 소유하고 있는 자, 양도세는 부동산을 양도한 개인, 이 본래 의무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본래 의무자 상호간에 연대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연대 납세 의무자, 대부분 공유 재산에 많이 적용되는 게 연대 납세 의무지. 왜? 공유니까. 여러 사람이 지비정토로 소유한 형태들이니까. 그리고 이제는 제2차 납세 의무는 본래가 1차 의무이다. 본래 의무자 의무를 다 하면 끝났지. 본래 의무자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할 경우에 본래 의무자에 가름하여 준하여 대신하여 의무를 지는 자를 제2차 납세 의무자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연대 납세 의무에 대한 규정, 제2차 납세 의무 규정은 교재 좀 설명이 되어 있지만 언급 안 합니다. 영어 좀 설명해놓고 제가 과점주주에 대한 이월과세, 우위양도, 사업양수인에 대한 연대와 이차를 또 구분해줘. 아직 그런 내용 지금 보면 과점주주가 바로 설명이 나오는데 과점주주가 아직 설명을 하면 한참 들어가야 돼. 중요한 게 과점주 중요해요. 과점주주. 그건 취득세 좀 공부를 약간 공부하면서 개념 끌고 들어야 하거든.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연대 납세의무도 있고 제2차 납세의무도 있거든요. 과점주주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좀 끌고 들어야 되니까 지금 좀 참아라 그 말이에요. 연대 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영어적으로 좀 확인 좀 해주면 되겠다. 자, 다음은 이제 과세 표준. 역시 중요한 용어라고 그랬죠?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여백을 활용해서 써놓고 해보세요. 자, 요 과세 표준 보세요. 곱하기 입구를 뭐라고 그랬죠?
감사합니다.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이꼴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산출세액이라고 한다. 과표 용어든 세율 용어 정리할 때 이 식을 알아야 돼. 그래야 용어적인 정리는 다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과세 표준은요. 표준은 뭐냐면, 자 보세요. 직접적으로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액 또는 수량을 과세 표준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과세 표준은 직접적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핵심 단어는 기초다. 기초가 되는 가액 또는 수량을 과세 표준이라고 하겠다. 지방세는 등이 붙어야 돼. 국세는 등 볼 필요가 없어. 지방세는 더 세분화돼 가지고 면적도 있고 부피도 있거든. 뭐가 기초공사를 할 때 면적도 있고 우리가 부피 또 CC 컨테이너 같은 T도 따져야 되고 다양한 과표 단위가 있어. 근데 국세는 그런 게 없어. 그래서 프린트에 지방세 기본법의 과세 표준 용어하고 국세 기본법의 과표 용어 한번 봐보세요. 제가 자 4페이지에 (4페이지에) 13번하고 찾았죠? 그리고 자 1페이지에 4번 찾았죠? 1페이지 4번은 지방세 기본법의 과세 표준 용어고 4페이지에는 국세 기본법의 과세 표준인데 거의 같지. 기초말 들어있고. 그런데 지방세 기본법에는 수량, 면적 또는 가액 등이라고 나오죠. 근데 국세 기본법에는 가액 또는 수량으로 나오죠. 등 붙었어 안 붙었어요? 그냥 뭐 법에서 심심하니까 등 붙여놓고 그럽니까? 법률에 규정된 용어인데?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국세, 지방세 공통이 뭐예요? 가액하고 수량이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는 공통만 잡아주는 거예요. 공통. 가액과 수량이 공통이니까. 그런데 공부하시면 제가 이런 이야기는 제가 프린트에 쓰면 다행인데 만약 프린트가 없으면요 아무리 말로 해줘도요 이해가 안 돼. 왜 다르냐 그 말이지. 국세 지방세가. 그래서 어떤 질문도 하고 그러면은 막 그런 데서 막 힘들어 하는데 그래서 기초가 되는 가액 또는 수량을 공통적으로 잡죠. 과표 설명할 때. 그래서 이제 가액으로 계산하는 세금을 종가세가 있고 수량으로 계산하는 세금을 종량세라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조세 분류할 때 과세 표준 계산 단위에 따른 분류로서 종가세, 종량세 아껴놨잖아. 영어 설명할 때 해드리겠다. 영어를 알아야 분류가 이루어지지. 이거 과세 표준을 계산을 뭘로 하냐? 가액으로 하냐? 수량 등이 있는데
가액으로 계산한 세금을 종가세, 수량계산을 종량세라고 한다. 이 종은 따를 종자예요. 그러면 가는 액이 쓸 거고 량은 수지, 안 그래요? 아니, 간단해. 가액으로 수량 계산한 세금을 종가세, 종량세라고 세금이 분류되는데, 좀 줄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있죠. 핵심적인. 지금 제가 이거 설명을 하려다가 공부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좀 맛만 보여주는데, 취득세는요, 등록면허세는요, 재산세는요, 종합부동산세는요, 양도소득세는요, 이런 구분이야. 구분? 그러면 5 세금이 있어서 종가세는 다 기본으로 다 적용되지, 안 그래? 해당이 돼. 근데 뭐 잘났다고 종량세 체계가 있는 건 등록면허세지. 취득세나 재산세나 종부세, 양도는 종량세 체계가 없어. 등록면허세가 뭐 잘났다고. 이뿐 몇 가지 주세 세금이 더 있어. 그러면 우리 핵심 세금의 등록면허세는 종량체계도 있어. 이렇게 설명하고 끝나면 집에 가서 고민될 거 아니에요.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향후에 집을 사면 집값 지불할 때 보니까 돈이 부족하면 땡겨와야지. 대출 받아야지. 대출을 받으면 그냥 해줘? 집 달라고 그래. 집 집어넣으라고 그래. 그건 저당권 권장 설정이 이루어지잖아. 그 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져. 이러니까 등록면허세가 의무가 있는 거야. 그럴 때 열심히 벌어서 그 대출금 다 상환을 했어. 그러면 그 저당권 설정됐던 등기를 지워야지. 말소시켜야지. 말소 등기하는데도 등록면허세를 내야 돼. 그럴 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얼마 돈을 땡겼냐?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야. 그래서 가액이야. 말소 등기할 때는 얼마 갚았는지 상관없이 그 등기 건당, 말소 등기 건당으로 세금이 부과가 돼. 건은 수량적 의미잖아.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구분해 가면서 정리해 놔야 종가세, 구분한 거지. 이 말 자체로 하면은 또 우리가 항상 우리가 좀 실적으로 생활에 좀 와닿는 내용도 있으면 그걸 끄집어보면 더 편하니까. 우리 기억도 되고. 그래서 등록면허세, 종가, 종량세는 체계가 있다. 자, 그럼 이제 세율 봐봅시다. 세율. 자, 세율도. 자, 먼저 보세요. 7번은 세율은 산출세액을 직접적으로 이게 얼마인지 계산하기 위해서 뭐에 곱해지는 거요? 과세 표준에 곱하여지는 비율, 일반적으로 비율을 세율이라고 그래. 그런데 세율은 화폐에 곱해지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그 곱하여진 이는 비율이 있고 특히 세율은 유로니까 율 쉽지.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에 곱해지는 비율 또는 금액이라고 해야 돼. 금액. 그래서 우리 교재는 비율이나 금액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여러분 또는이나 이나나 건화가 아니니까. 그렇습니까? 비율이나 금액이다 그 말이에요. 고가 아니고 따로따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비율이 적용되는 게 있고 금액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교재는 이렇게 해서 영어는 끝났어. 그래서 다시 앞 페이지로 가서 자 24페이지 상단에 봐봐. 아니 20
3페이지부터 세례 때는 분류 나오죠. 아까 났었죠. 다음 페이지까지 같이 설명합니다. 상단에 나온 거. 비례 누지만 나오잖아요. 또 지방세 세율까지. 그렇죠? 왜 제가 지금 이 설명을 또 분류해서 넘어왔었냐면 세율 용어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좀 정리해줘요? 그러면 세율은 과표에 곱해지는 비율이 있고 금액이 있어. 그래서 자, 비율이 곱해지는 것을 정률세, 금액이 곱해지는 걸 정액세라고 한다. 정말 복잡하지. 정률세가 뭐냐? 세금 계산을 계산하기 위해서 과표에 곱해지는 일정한 비율이 적용되는 것을 정률세, 금액이 적용되는 걸 정액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률세, 정액세 이렇게 구분되는데 문제는 뭐냐? 일정한 비율이잖아. 일정한 비율인 정률세, 이 비율이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곱해질 거냐. 그래서 이 비율, 정률세는요, 크게 비례세율하고 누진세율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일로 구분된다. 물론 역진세율도 있는데 역진은 버려버리니까. 그럼 보세요. 세법 공부하면서 비례세율이냐 누진세율이냐 세금 공부할 때마다 나오는데 이 구조가 안 되니까 다음으로 가지를 못한 거야. 그럴 때 이런 과세표준 크기에 따른 세율은 세율 구조라고 그래. 세율 구조. 세율 구조가 비례세율이냐 누진세율이냐. 자, 그러면서도 비례세율 중에서도 관심 두는 건 차등 비례세율이고 누진세율로 관심 두는 건 초과 누진세율이야. 관심을 둔다. 그럴 때 왜? 자, 좀 봐보세요. 자, 일부러 이렇게 요 다섯 세금을 좀 활용하려고 제가 칼을 좀 맞춰놓은 거예요. 여기 썼다가 지운 게. 이 다섯 세금을 다 세율 다 공부해야 돼. 공부할 때 취득세라는 세금은 비례세율, 누진세율이 없어. 등록면허세, 비례세율, 누진세율이 없어. 재산세, 비례세율도 있고 누진세율도 있어.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율 구조만 있어. 양도, 소득세는 비례와 누진 다 있어. 이것도 기출문제야. 종합부동산세는 비례세율 구조가 없어. 누진세율 구조만 있어. 그래서 다 공부하겠지만은 그럼 비례와 누진세율이 뭐냐? 그 초과인데 봐보세요. 세율은 과표에 곱해지는 비율이잖아. 세율 자체가 여기 끌고 왔으니까 곱해지는 비율이야. 그런데 뭐가 비례적이냐 누진이냐? 그럼 과표에 곱해지잖아. 과표에 곱해져서 나온 금액이 뭐예요? 세액이지. 산수세. 세액이 비례적이냐 누진적이냐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끝내면 집에 가서 고민도 되고 에이 너무 어렵다 그냥 말도 모르겠고. 그래서 취득세는 비례세율 구조가 있잖아. 자, 그래서 자 취득세. 자, 집 한번 집을 한번 사보죠.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주택을 유상, 매매 등의 유상으로 집을 사면 그 집이 6억 이하짜리냐 6억 초과 9억 이하냐
9억 초과 집이냐? 초과. 6억 이하 집은 1%가 되고 6억 초과는 2%가 되고 9억 초과는 3%가 됩니다. 3%. 100% 암기 아니고 한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집을 살 때 유상 매매사면은 6억 이하 집은 1%가 적용되고 취득세가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가 적용. 이걸 나중에 1, 2, 3이라고 한다. 1, 2, 3 적용되는데 그러면 자 학개론도 아닌데 무슨 또 그래프가 딱 나와 미쳐버리게. 자 세로축을 화세 표준, 가로축을 세율로 둬봐라. 자, 그럼 이제 집을 1억짜리 집을 샀어. 그럼 요 1억이 화세 표준이야. 샀다면 그러면은 1억짜리 집을 매매로 샀으면 적용되는 세율이 1%지. 6억 이하니까 1%다 그 말이. 1%. 자, 그래서 이 면적이 뭘까요? 이 면적이. 아니, 세로 곱하기 가로,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산출세액. 이 산출세액이 100만 원이다 그 말이요. 1억짜리 집 사면 취득세 산출세액이 100만 원이에요. 진짜 그래요. 허공 가공 금액이 아니에요. 이거면 더 내야 되지만 기본 산출세액이 100만 원이에요. 그래도 낮춰준 거지.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집을 좀 더 여유가 있어서 더 큰 데 살려고 2억 주고 집을 좀 큰 평수를 샀어. 그렇잖아요? 그럼 2억짜리 집을 사면 역시 6억 이하잖아. 6억 이하는 역시 1%잖아. 자, 이 또 이 면적이 뭐예요? 세기지. 그럼 2억이 1%니까 200만 원이지. 그래? 그래서 이런 1% 이런 세율을 비례세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비례세율은 과표가 1억이든 2억이든 과표 크기에 관계없이 곱하여지는 비율로서 곱해지죠? 비율로서 세액이 비례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1억에 100만 원, 2억에 200. 색이 같이 늘어 함께 같이 비례가 뭐요? 같이 움직이는 거지. 이걸 비례세율 구조라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비례세율 구조 나오면 이 그래프가 막대 그래프지. 그리고 앞으로 비례세율 구조면 막대 그래프라고 제가 계속 인식할 거다. 막대 그래프.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는 그래도 쉬워. 안 그래요? 자, 이제 양도소득세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도 있는데 이제 양도소득세 집을 한번 팔아보죠. 집을 팔았대. 그럴 때 그 집에 비과세를 받으면 끝이고 세금 안 내니까 그러면 집 하면 다 비과세 받습니까? 비과세는 못 받을 때 집을 팔면 보유기간에 따라 1년 이상, 1년 미만. 제가 이게 가려가지고 대략 모르겠다. 혹시 녹화 잘 되나? 여기까지? 좀 미리 써야겠다. 자, 그럼 1년 이상, 1년 미만. 자, 이 내용이 자, 15.
2015년도 개정 내용이에요. 자, 15년부터는 1년 이상이면, 자, 여기 뭐라고 하냐면, 5단계 초과 누진세율로서 6에서 38%짜리고, 1년 미만이면 40% 비례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6에서 38%짜리냐, 아니면 40%짜리냐, 이런 걸 확실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1년 미만 1년 이상이냐. 그런데 6에서 38이 누진세율 구조인데, 초과 누진 구조인데, 그 구조가 안 되니까 이걸 확실히 이걸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는 역시, 자, 과세 표준이고, 자, 세율입니다. 자, 얘는, 자, 양도소득세 지금, 자, 총선에서 정확한 금액이에요. 자, 과표가 1,200만 원, 자, 과표가 4,600만 원, 과표가 8,800만 원, 과표가 1억 5천만 원. 자, 구간이 있고, 자, 세율이 6%, 15%, 24%, 35%, 38%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누진세율이란 1200에 대해서는 6%. 자, 이게 뭐예요? 면적이 세기죠. 72만 원. 1200 6% 70만 원. 자, 4600에 대해서는 15%. 자, 이게 세기지. 세. 자, 8800은 24%. 세기지. 자, 1억 5천 35%. 자, 세기지. 자, 1억 5천 넘어가면 38%. 이게 세기지. 그죠? 이게 누진세율 구조야. 누진세율. 누진세율이란 과표가 커짐에 따라 세율도 높은 세율이 적용이 돼서 세액이 누진적으로 산정된 구조. 누진이란 누계음이야. 누계. 계속 앞에 걸 뺀 게 아니라 앞에 걸 더해간다는 거야. 더해간다는 거야. 그래서 누진세율 구조는 앞에 걸 계속 빼거나 그걸 포함해서 늘어나는 거야. 쉽게 말하면 3개월이냐 5개월이냐 9개월이냐 만삭이냐. 무슨 의미예요? 좀 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은 이게 계속 좀 불러오잖아. 저 몇 개월이에요? 만삭 아닙니다. 그래서 누진세를 구조하면 제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배가 불러오잖아. 그래서 어떤 교수님들 책에도 그러고 어떤 이 누진세를 표시할 때 이렇게 풍선 커지듯이 이렇게 쫙쫙쫙. 틀린 표현 아니에요. 왜 누진세를 읽으니까. 저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놨잖아요. 그래프를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세기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그래? 과표가 커짐에 따라 세액이 이렇게 세율이 높은 세를 고배해서 세액이 계속 누진적으로 나타나. 이게 누진세율 구조야. 여기까지는 크게 힘들어질 안 해. 그런데 누진세율 앞에 뭐가 붙었어요? 초과 누진세율. 초과 누진세율. 그러면 초과 누진세율은요. 1억 2천은 6%잖아. 첫 번째. 그럼 자, 4,600까지는 15%잖아. 안 그래요? 그런데
1억 2천까지는 6% 했으니까 1억 2천 아니 1200 초과 4600 이 구간에 대해서만 15% 하자 그 말이에요. 1200까지는 6% 했으니까 1200 초과 4600 이하 부분은 15% 하자. 그 말은 이 부분은 세금 낼 금액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요 면적과 요 면적이 세금으로 계산하는 금액이다. 이걸 누진세기라고 그래. 이거 더한 게. 원래는 잘못인 사람은 4,600까지는 15%다. 이것까지 내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는 금액이 아니야. 초과주인세는 그럼 이제 4,600까지는 자 15%였고 8,800까지는 24%인데 4,600 초과 8,800 이하는 24%라 그 말. 이게 세금 낼 금액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금 낼 금액이 아니다. 자, 8,800 초과 1억 5천까지가 이게 세기다. 이 부분은 세금 낼 금액이 아니다. 지금 제가 손이 더러워도 다 지우고 있습니다. 건강에 해롭지만 그래도 여러분 인지시키려고 지금 지우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1억 5천까지는 35잖아. 1억 5천 초과 부분은 38%. 이게 산출세기야. 이게 또 세금 금액이 아니야. 자, 그러면 초과 누진세율은 이 그래프를 봐보니까 자, 이런 형태가 보이죠. 그렇죠? 초과 누진세율은 이 모양이 무슨 모양 같아요? 와, 맞았어. 계단 아니에요? 계단. 여러분, 계단을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단이 뒤집어지면? 계단이 반대로 뒤집어지면? 넘어지지 뭐해. 계단이 뒤집어지면 단계가 되는 거. 계단. 앞으로 초과 누진세를 할 때마다 몇 단계냐 계속 이야기를 할 거야. 다 단계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계단이. 그 계단의 금액도 틀리지만 계단 수도 틀려. 그래서 그 계단을 뒤집는 건 단계잖아. 그래서 5단계냐 3단계냐 4단계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시험에서 이 계단을 계산해봐라. 나온 적도 없어. 확률도 없어. 근데 이 계단 자체가 힘들어 하니까 몇 단계인지 최저 얼마 최고 얼마까지 그걸 다음으로 가지 못해. 오히려 양도세는 이 계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년 미만인지 1년 이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율 적용이. 그런데 이 구조 자체부터 힘들으니까 핵심을 없애버린 거야. 핵심을. 이게 포인트인데 이게 안 되니까 앞으로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은 그래프가 계단 그래프, 비례세율 그래프는 막대 그래프. 이렇게 계속 언제 할 거다 그 말이야. 비례세율은 막대 그래프. 근데 비례도 왜 차등이냐? 같은 취소인데 6억 1%에서 차이가 나왔나? 나잖아. 차등. 만약에 이 금액이 만약에 7억짜리 집이나 8억짜리 집이나 2%잖아. 근데 집에 사온 가격에 따라 세율이 좀 다르잖아. 안 그래요? 이게 다 비례세율들이야. 근데 차이가 나잖아. 이게 차등. 근데 초과 누진은 계속 배가 불러가는 건데 불러가되 초과 부분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걸 초과 누진이니까 계단 형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단 그래프 정리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뜯어버려진 누진세를 계산하는 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재는 분명히 나왔을 때 이 누진세율에 자, 칸칸이 자, 뭐 1200 이하는 과세 표준의 8%, 자, 1200 초과 4600 이하는 72만 원 플러스 1200 초과 금액의 15% 그렇게 나올 거예요. 반응이 없으면 기본소가 있으니까 제가 확인해 드리죠. 페이지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한거로 빨리 나와라. 바쁘다. 오케이. 255페이지. 이 페이지. 자, 중간에 보시면 초과 누진세표 나오죠. 이게 지금 양도소득세 규정이 지금 255페이지. 칸이 몇 칸이요? 5칸이잖요. 응? 그래, 자, 1200 이하, 1200 초과 4600 똑같은 제가 이미 쓰는 게 아니야, 지금. 응? 그러면 첫 번째 칸이 과세 표준의 6%, 두 번째 칸은 72만 원 플러스 1200 초과 금액의 15%. 세 번째 칸은 자 582만 원 플러스 4,000 초과 금액 24% 그랬죠? 이래 놨더니 잡아보세요. 암기해야지. 첫 번째 구간은 가표에다가 6% 못했어. 두 번째 구간은 앞에 면적 더해야 되잖아. 이게 72만 원짜리야. 72만 원 플러스 1200 초과 금액의 15%. 세 번째 칸은 582만 원이죠. 582만 원 요 두 금액의 면적이야. 582만 원 플러스 4천 초과 금액의 24%. 이걸 굳이 암기합니다. 72만 원, 582만 원. 그런 거 왜 한 필요 없어. 그 플러스 앞에 있는 금액은 앞에 단계 면적을 세액을 더해온 거예요. 더해온 거예요. 그러면은 요 내면적의 합이 얼마요? 1억 5천 마지막 칸에 1억 5천 초과 구간은 얼마 플러스예요? 3,760만 원 플러스 1억 초과 금액의 38%잖아. 쉽게 말하면 양도세, 양도 차익 과표가 1억 5천 정도를 챙겼다면 양도세를 그럴 때 만약 양도세 누진세액이 얼마냐? 정확해요. 3,760만 원이야. 딱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라면. 여기까지. 요 네 칸. 3,000만 원이에요. 적은 거요. 누진세로 적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소득세 세가 똑같거든요. 종합소득세. 그래서 종합소득도 과표도 이 구간을 안 넘기려고 노력한 거예요. 어차피 구간 넘어가면 세율이 높아지니까. 종합소득도 대신에 구간을 낮추면 좋잖아. 안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보세요. 이렇게 이제 구조가 나와 있고 차분히 정리하면 돼. 그런데 이제 국세청에서 관할세무서에서 무슨 소득 안내된 거 오다 보면은 또는 지금까 또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누진공제란 말이 있어. 누진공제. 세금 걸 때 그거가 이제 실제로 실무적으로 혼동되는 건데 봐보세요. 만약에 과표가 2천만 원이야. 2천? 그럼 과천 2천만 원이면은 누진세를 할 때는 방금 요 법인이 식으로 한다면은 72만 원 플러스 요 면적 플러스 자 1200 초과가 얼마예요? 800이지. 800에 15%지. 이게 세액이지. 810% 얼마? 800에 자 15%니까는 40, 85, 48, 120만 원. 그래서 120인가 120인가 192만 원. 192만 원. 암산 안 됩니까? 800에 15%.
8호 48하면 120. 72 더하니까 총 금액이 192만 원. 이렇게 계산한 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2천만 원이니까 요 구간이잖아요. 그죠? 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2천만 원 곱하기 15% 해라. 15%. 여기에서 마이너스 이걸 빼면 되지. 이거 세금이니까 이 부분을 누진공제라고 그래. 누진공제. 이걸 다 계산을 해놓은 거야. 그럼 보세요. 실제 우리 납세자들이 이것보다 이게 더 쉬워. 실무도 더 쉬워 이게. 그 구간의 세를 곱해가지고 누진공제를 빼버리면 간단하잖아. 얼마 플러스 초과금액 얼마 하는 것보다. 그때 이 누진공제액이 다 금액을 계산해서 주어놨거든요. 그럼 자, 이 금액이 첫 번째 누진공제 이게 얼마일까요? 자, 지금 15%에 지금 10%에 7% 차이 나죠? 7%에 지금 1200이 얼마예요? 7이 14, 7일은 7. 98만 원? 아니, 100. 첫 번째 칸이 102만 원인가? $102만 원. 102만 원. 왜 이걸 했느냐면 2000의 15가 얼마요? 300이잖아. 300인데 이게 원래 세금 금액이니까 192만 원, 102만 원이지. 요 면적, 이 면적이 102만 원이야. 이걸 딱딱 금액을 정해놓은 계산해서 정어놓은 거야. 이걸 빼면 돼. 그래서 72만 원 플러스 800의 15% 곱해서 더한 거나 2000의 15% 곱해가지고 102만 원 뺀 거나 똑같지. 그래서 이런 누진공제액을 이것도 기억할 필요도 없는 거야. 시험에 절대 안 나와. 그럴 때 제가 아무리 지금 기본서 시작하면서 정리하지만 앞으로 비례세를 누진세를 말을 수도 없이 할 거예요. 이런 걸 계산을 못해도 시험장 가서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그 구조를 알아야 되니까. 그럴 때 한 번 제가 짚어준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1월달, 3월달 계속 흘러가면서 그때 오신 분들은 이 그래프도 안 그릴 거야. 그러면 정말 힘들을 거야. 그래프를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똑같을까요? 이해도가 똑같을까요? 그래서 1월달에 한번 그려줄랍니다. 더 많이 오니까. 왜? 설명할 때 막대 그래프냐 계단 그래프냐 그래야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계산을 좀 모두 신경 쓰지 말고 세율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세율의 구조를 통해서 한번 하겠죠. 정률의 구조. 자, 그럼 다시 이제 본 내용으로 와서 용어 정의에 있어서 우리가 자 세율까지 한번 확인 한번 해드렸죠. 그런데 이제 표준세 등의 지방세 세율이 있거든요. 이런 거 잠깐 두고 자 29페이지 보고 있죠. 과세 기간이 있죠. 또 법정신고 기한이 있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과세 기간도 알아야 되고 신고 기한, 납부기한, 법정 기한도 알아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다음 주에 과세 기간부터 해드릴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